안녕하세요. 최강에듀의 우리 동네 입시 이야기. 자,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에듀쌤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예, 고등학교 2, 3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 중학교 학부모님,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까지 좀 잘 알고 계시면 입시에 관련된 정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학교 성적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취도 평가라고 얘기를 해서요. 각 과목별 성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어떤 특정 과목을 얼마만큼 지금 학습하고 넘어가느냐, 이해를 했느냐, 그 성취율에 따라서 A냐, B냐, C냐, D냐, E냐 이 5가지로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중학교 성적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취도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등급제라고 하죠. 1에서 9라고 하는 9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인원의 비율을 통해서 전체 4%, 뭐 11%, 23%.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100명 중에 이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국수, 영과사라는 주요 과목이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고등학교 넘어갈 때 성적표를 보면은 좀 혼란이 많이 오세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학원에 전화들 많이 하시죠. 뭐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요거는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중학교까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100%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좋던 나쁘던 저 등급제에 의거해서 우리 아이의 지금 학업적 역량 그리고 심지어 전체 줄 세우기에서 지금 몇 번째에 있는지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 약간의 모순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 중학교 성적표를 한번 참고해서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볼 수 있는 성적표입니다. 이제 뭐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성취도 평가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패스라고 해서 그냥 P. 왜냐면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저런 성취도 평가로 그냥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 저희가 흔히 하는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냐, B냐, C냐. 그래서 전체 아이들 숫자 중에서 이 아이가 이제 A에 들어가냐, C에 들어가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A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294명 중에 몇 번째냐가 아니라 그 294명이라는 아이들이 똑같은 이 중국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성취율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국어에 대한 교과목의 이 한 학기 동의 과정을 90% 이상 학습을 했어 라고 해서 A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착각하시죠. 이렇게 착각을 하시죠. 성취도와 점수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A 받았어? 그럼 너 잘하네. 너 B 받았어? 그럼 그냥 조금 잘하네. 아, C 받았어? 그냥 보통이구나. 아니에요. 중학교 성취도의 핵심은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목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A, B, C, D, E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구별하면은 결국 지필고사 점수. 그러니까 90점 나오면 A고 80점 나오면 B 아니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 비슷한 기준에서 A, B, C, D, E를 분류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멘탈이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가죠.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인데 원점수는 이제 전체 본인이 맡은 점수,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 같은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해서 만들어낸 점수입니다. 그리고 과목 평균은 전체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 몇 점 맞았는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소위 얘기하는 표준 편차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통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학교의 레벨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입시 얘기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 의미하시면 되는데, 왜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느냐, 원래 고등학교 하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등급인데,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이 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서류 전형에서는 내신의 등급을 반영하지 않아요. 이 개별 과목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학업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소위 얘기하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주로 많이 본다라는 점. 그러면 저 등급은 뭐냐?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등학교 내신의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과, 즉 내신만 반영하는 이제 전형들이 있죠. 아예 숫자만 반영하는 전형. 이른바 정량평가라고 하죠. 예, 숫자만 보고 진짜 뭐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진짜 소수점 두 자리 안에 들어가서 애들을 잘라내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석차 등급을 이제 반영을 해주죠. 고등학교 성적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좀 수월하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 성적표를 볼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윤리학 사상이 92점을 받았어요. 근데 성취도는 A를 받았죠.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중학교를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되게 잘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등급이 2등급이야. 1등급이 아니야. 여기서 일단 이상하죠? 자, 두 번째. 94점을 맞았어. 그 성취도가 A야. 완전 잘했죠? 그런데 등급은 몇이 나왔어? 3등급이야. 3등급이면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 과목을 본 애가 158명이래요. 그럼 12%부터 3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11%면 한 16등까지. 그 16등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취도는 A로 줬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즉, 성취도하고 점수의 상관관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성취도라고 하는 게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방금 얘기한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 편차만을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계산을 하고, 등급은 정량평가라는 교과전형에서 그냥 엄밀하게 이걸로만 그냥 학생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점수의 핵심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 과정 난이도에 따라서 90점이 1등급을 할 수도 있고요. 70점이 1등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70점 맞아오면 엄마들이 노발대발 하시죠. 아니, 학원에 그냥 바로 전화 옵니다. 우리 애가 뭐 수학을 봤는데 70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중학교까지 뭐 항상 90점 이상 맞던 애인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학교에서는 중학교 90점 맞던 애가 여학교 와서 70점 맞으면 잘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보고 70점인데 1등급이 나와. 그러면 이 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괜히 화를 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무안하신 거죠, 애한테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점수만 보고 우리 애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점수를 보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100점? 100점이면 1등급이니까. 100점! 근데 100점이 아니면, 애매한 점수 나왔다. 80점, 70점. 일단은 상황을 보셔야 된다. 왜? 1점이라도 나보다 높은 애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예.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점수보다 점수가 더 좋은 애가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에 현혹되지 말고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울어도 되고 그때 가서 좋아해도 되고 맛있는 거 해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그러한 부분에서 중학교 때의 그 성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레벨이 틀리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특히 중학교에서 각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학기 중간고사죠. 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부모님들이 혼란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제 수능이란 시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성적표가 나온다 정도? 예, 지금 뭐 보신다고 해서 아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수능에 대해서 딱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혹시 이제 고2나 고3 학부모님들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되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뭐 고1 때 3월 모의고사에 몇을 받았다, 6월 모의고사에 몇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봤냐 못 봤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 아무 의미 없고요. 그걸로 대학 안 갑니다. 그리고 수능도 수능 가등급 가채점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도 성적표가 어차피 수능 시험 보고 나서 20일 이후에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진짜 그 정시 지원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예측으로만 지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능은 성적표 나오면 고민하시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그냥 모의고사 성적이니까. 다만 모의고사 못 봤다 그럼 혼내시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한 거니까. 뭐 그 정도. 오늘 이 최강 에듀에서 전달해드리는 우리 동네 입시 이야기 성적표 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적표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동네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더 좋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